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살펴봐야 할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은요. 다른 것보다 역시 생활에 밀접해 있는 그리고 또 기존에 좀 얘기 안 됐었던 것도 좀 키워드를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1위 키워드는 항상 이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환경 키워드 또 나오게 됐는데요. 네.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장마 전선이죠. 지금 뭐 중부 지역 뭐 어제부터 해서 250mm 게릴라 호우, 뭐 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뭐 사상 첫 6월 열대야까지 겪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엄청나고요. 네. SNS만 보더라도요. 이게 차라리 더우면 덥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고온다습, 너무 습하고 뭐 과무에 온 것 같다. 뭐 아니면은 장마가 시작됐는데 더 더운 느낌이라서 거의 뭐 이게 습식 사우나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같은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네. 열대야가 아니라 습대야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뭐 에어컨 안 켜고 싶은데 너무 습하고 참 끈적끈적한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뭐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SNS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전기세에 대한 걱정, 불만들도 자연스럽게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장마는 뭐 한반도 전체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과 관련돼 있는 장마 그 키워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마 관련 연관 키워드 10위가 평양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평양이 지난 25일 밤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뭐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3시간 동안 약 104에서 170mm 정도의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룡천과 사리원에서 직경 15에서 30mm의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화면 보게 되면은 농작물이 강풍에 쓰러지거나 뭐 도로는 주민들과의 차량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화력발전소를 이제 아직은 북한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화력발전소 부분에서는 또 석탄이 또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실 막고 저탄장에 고인 물빼기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뭐 폭우와 많은 비경보에 대한 어떤 경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천강, 압록강, 대동강 유역에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올해 장마철이 태풍 볼라겐 피해를 봤었던 2012년에 재현이 될까봐 지금 북한 당국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북한에서 현재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정치적인 이슈랑 좀 연관이 돼 있을 게 이른바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마 기간에 습기 등으로 인해서 측정 장비 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핵실험 계획이 좀 연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위 주제는 뭡니까? 네, 2위는 문화인데요. 네. 그 음악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요? 무지개 뭘 것 같으세요? 무지개요? 네, 이게 그 한 가수의 노래 제목인데 네. 임영웅 씨의 노래 예.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제 24일 뭐 KBS, 뭐 MBC, 뭐 등등등 뭐 M넷에서 이 이른바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가수들 많이 나오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들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데에 이제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하면 뭐 이제 뭐 시청률이 이제 그 어떤 방송에서의 좀 역대 최고 시청률, 뭐 최고 시청률, 뭐 이런 한 1% 이상대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뭐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좀 놀랐는데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10 국내에 있는 유튜브 탑10이 있는데 거기서 6곡이 지금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라고 해요. 탑10 중에 6곡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실제로 네, 이제 그럼요. 1위부터 8위까지 중에 6곡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예투컴이 지금 3위이고요. 그리고 대때 싸이 씨의 이제 대때 노래가 4위고 1, 2, 5, 6, 7, 8위가 임영웅 씨 뮤직비디오나 혹은 임영웅 씨 관련 콘서트 영상이더라고요.
이제 그만큼이나 이런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인기 또 뭐 음원 사이트들에서 인기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팬덤이 전 연령대로 있다 보니까 이런 임영웅 씨의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정규 앨범도 110만 장 이상 돌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 이제 아이돌 가수 중에 NCT라는 가수가 또 나왔는데 네. NCT 127이라는 팀이 이제 일본 이제 돔 투어를 했는데 22만 명 정도가 콘서트에 이제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뭐 일본의 3개 도시에서 5회 공연을 해서 총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키워드가 뜨거운 게 보니까 29일에서 30일, 그러니까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콘서트가 있는데 네. 이 연간 키워드가 저도 처음 보는 키워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요? 선예. 선예요? 네. 이게 뭐냐면 선예매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뭐 매크로, 티켓팅, 대리, 마콘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콘서트를 어떻게든 이제 예매하고 예매하려고. 싶으시니까 온라인 SNS 상에서 아까 예. 말씀 선예가 뭐냐면 뭐 그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그 예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갖고 저 먼저 좀 사주세요. 또 뭐 이제 예매 좀 대신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인지 정말 이제 그 예매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좀 봤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까 임영웅 씨 얘기했는데 임영웅 씨는 그런 이제 콘서트만 이런 거 해도 이제 임영웅 씨한테만 좀 나오게 되는 SNS 키워드 중에 상위권에 나오는 게요. 응원합니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예?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이 뭐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셔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층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콘서트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멀리서라도 응원합니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이게 팬덤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추앙합니다인 줄 알고. 그것도 사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이어서. 네네네. 이제 다른 문화 키워드가 또 있다면서요? 네, 문화 키워드에서 이제 공연 전시 분야의 키워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옥주현 씨가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뮤지컬 배우죠, 이제는. 이제 옥주현 씨 그리고 김호영 씨가 최근 논란됐었던 이른바 옥장판 발언 고소 사태와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는데 화해했다라는 것인데요. 25일에 이제 김호영 씨의 소속사에서 24일에 옥주현 씨의 입장문을 보고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뭐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 14일에 이 김호영 씨가 인스타그램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옥주현 씨를 저격했다라는 추측들이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더니 옥주현 씨가 이제 그 이 글을 쓴 김호영 씨하고 네티즌 한 명을 고소했고요. 이제 그 안에 게시글 쓰기 옥장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자신을 지칭했다라는 식의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고소전까지 되니까 이른바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계속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작사 등의 고유 법안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옥주현 씨가 실제로 뭐 엘리자벳 관련 콘서트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약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이제 옥주현 씨가 이제 그 선배들의 호소문을 읽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했다. 관련된 소란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좀 어쨌든 일단락 되는 건데 SNS 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뮤지컬 이제 씬이 스타 캐스팅, 그러니까는 유명한 너무 스타 캐스팅에게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회에 좀 뮤지컬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좀 작은 사건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논란이 좀 잘 정리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정치 분야에서 나왔고요. 네. 키워드가 정상회의인데 바야흐로 뭐 정상회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G7 정상회의가 지난 26일 이제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개막해서 28일까지 열리고 네. 또 이제 29일에서 30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양자 회담한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이제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긴밀한 협약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의 환멸을 느낀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영국으로 망명해라. 라고 이제 적극 권한
이 내용이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구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학자들이 만약에 이제 영국으로 이른바 망명하게 되면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고 이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한 158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13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학자는 영국으로 옮길 거니까 러시아에서도 좀 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토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나토에서 일어나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걸 준비하면서 뭐 나토 사무총장이 병력 30만 명 이상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로운 전략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또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안보와 이익,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는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네.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네요. 자, G20 관련 키워드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G20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데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만약에 그 G20 정상회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더라도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참석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제 지금 EU 집행위원장인 이제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덴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네. G20에 푸틴 대통령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G20 전체를 마비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푸틴이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푸틴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11월에 있을 또 G20 정상회의에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는 연애 분야고요. 영화인데 키워드는 탕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네. 곧 개봉하는데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로 지금 시동 걸고 있고요. 29일에 개봉하다 보니까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탑건. 정말 이제 인기 대단한데요. 2주 연속 국내에서 예매율 1위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있지만 국내 영화 산업이 확실히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있구나. 극장계가 활발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네. 좀 상반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제 해수욕장 이제 슬슬 이제 해수욕장 오픈 준비하면서 뭐 경북 동해안부터 해서 여러 곳에 있는 즐거운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네. 하지만 또 장마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피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만약에 들판 가서 캠핑 계획 중이실 때 네. 천둥 번개가 내리치게 되면 예. 넓은 걸음으로 뛰지 마시고 이렇게 젠걸음이라고 하잖아요. 보폭을 좁히고 예. 이렇게 걷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실제로 보폭이 넓으면 전기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천둥을 맞게 되면 낙뢰를 맞게 되면 예. 그게 그 발에서 빠져나가는데 전압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좁게 걸음을 가는 게 그러니까 발이 좋다고 합니다. 땅에 닿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안 맞아도 땅에 낙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예. 땅에 낙뢰가 떨어져도. 이제 심장 쪽에 흘러서 다른 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전압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보폭을 좁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네. 얘기. 자, 이슈 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